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비슷하게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다 다른 이유로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결국 다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행복해졌어요. 라이브의 제목을 제가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법이라고 했는데요. 우선 이 질문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생각에 휘둘린다는 게 뭘까요? 때로는 어떤 생각 때문에 누군가는 삶을 마감하기로 결심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단 말은 생각이 엄청 그렇게 파괴적인 힘이 있다는 건데 생각이 왜 그렇게 파괴적일 수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일단은 생각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이해하려면 이 단어를 기억하면 됩니다. 레몬맛 팝콘이라는 건데 많은 분들은 아실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겠죠. 우선은 팝콘을 먼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은 아직도 여전히 자신이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으시나요? 괜찮습니다.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는다는 생각이 떠올랐을 뿐인 거예요. 사실은 생각하는 나는 착각일 뿐이에요. 생각은 내가 직접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적 자극에 반응하여서 내 마음속에 떠오를 뿐이고 나는 그 생각을 관찰하게 될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할 때는 이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려요.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마치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인지심리학이 발견해낸 양상은 전혀 다릅니다. 생각은 마치 팝콘 기계에서 팝콘이 튀어 오르는 것처럼 아주 무작위적이고 임의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내 마음속에 떠오를 뿐입니다. 이 조각상을 보세요. 여기 어떤 능동성이 있어 보이나요? 그 어떤 생각 하나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죠. 조금 약간 킹받는 모습이긴 한데 인지심리학적으로는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은 훨씬 더 이런 모습에 가깝습니다. 잠깐 직접 실험을 해볼게요. 딱 15초만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15초 동안 아무 생각을 안 해볼게요. 아무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런 파트들은 경험적 지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머리로 익히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익히는 지식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함께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15초를 세겠습니다. 15초를 셀 텐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간단해요. 아무 생각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5초를 보내면 돼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네, 어땠나요? 아마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해 보셨을 텐데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생각을 안 한다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떠올랐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홍승준 목소리 별론데 이럴 수도 있고 내일 회사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생각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결코 내가 직접 멈출 수가 없어요. 이 간단한 실험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내가 생각을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걸 뜻하는 거죠. 내가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말은 그것을 만드는 것도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생각하는 나는 착각이고 생각은 마음속에 떠오를 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이 생각이라는 게 심지어는 아주 정신없이 뒤죽박죽 떠오른다는 거예요. 방금 15초 동안 이 생각 저 생각 정신없이 막 튀어 올랐을 텐데 그런 것들을 보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자동적입니다. 정말 자동적이고 임의적이고 정신없이 뒤죽박죽 질서 없이 튀어오르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 팝콘들이 있다고 하면 뇌같이 생겼죠? 뇌같이 생겼는데 이런 생각 팝콘들이 있다고 하면 뇌에서는 이러한 생각 팝콘들이 무수하게 많이 정신없이 생겨나고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의식은 매 순간 그러한 팝콘들 중 일부를 의식에 포착하여 인지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것을 능동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실상은 정신없이 튀어오르는 팝콘들 중 일부가 내 의식에 포착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생각은 아주 자동적이에요. 그것도 아주 무작위적이고 자동적입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팝콘이라는 비유를 들었어요. 두 번째는 레몬 맛이라는 단어를 살펴볼게요. 자, 여기 레몬이 있습니다. 싱싱하게 생겼죠? 자, 지금부터 이 레몬을 머릿속으로 지금 따라해보세요. 이 레몬을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한 입 크게 베어 무는 상상을 해볼게요. 그냥 한 입 아주 크게 베어 문다고 가정해보세요. 노란색의 투명색 과육이 입안에서 퍼지면서 레몬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상상을 해보면 내 침 안에서 침이 터져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사실 여러분이 본 거는 검은 화면에 노란 색깔 픽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제가 추상적으로 픽셀에 찍어서 표현해봤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본 것들을 아주 단순화하면 여러분이 이것밖에 안 본 거예요. 여러분의 시각 신경이 인지한 거는 검은색 배경에 노란 색깔 점들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화해 보면 여러분들이 본 거는 이런 점들의 집합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레몬이라고 하는 어떤 실제 하는 물질을 먹지도 보지도 만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뇌는 상상 속에서 마치 그것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강한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침샘에서 침을 분비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 상징성이 생각보다 아주 임의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 레몬이라는 글자를 아주 빠르게 읽는 거예요. 해볼게요.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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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자, 이렇게 아주 빠르게 읽고 나서 이 그림을 보면 더 이상 침샘에서는 침이 흘러나오지가 않아요. 물론 아주 잠깐이거든요. 아주 잠시 동안의 효과인데 이렇게 하고 나서 레몬을 보면 우리 침샘에서는 침이 분비가 되지 않아요. 아주 잠깐이지만 우리는 언어의 상징성을 해체함으로써 우리 뇌의 상징적인 효과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생각도 정확하게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아픈 기억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기억은 사실은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정없고 공감 못하는 약간 사이코패스 같지만 소시오패스 같지만 이 기억은 사실은 이미 소멸되고 없어진 과거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유물론적으로 실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언가가 아니란 말이죠. 기억이라고 하는 건 없어진 일이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 순간의 고통처럼 느끼고 경험하고 괴로워해요. 우리의 뇌는 강한 상징적인 효과를 통해 이미 소멸해버린 과거도 다가오지 않는 미래도 지금 이 순간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내면과 관계를 새로 맺는다면 이 뇌의 상징성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그 단어를 빨리 말한다고 쉽게 상징성이 해체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 이렇게 수용 전념 치료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기도 하거든요. 비슷하게 언어의 상징적인 효과를 비트는 다양한 연습을 하기도 하는데 인지적 탈융합이라고 하는데 우리 단순히 그냥 재미로 몇 가지 예시를 보면 쉽게 말해서 언어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어떤 수동적인 현상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아, 오늘 라이브 망쳤어. 이런 게 아니고 라이브를 망쳤다는 생각을 하고 있네. 또는 나는 라이브를 망쳤다는 생각을 믿고 있구나. 이렇게 언어의 습관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안 좋은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에 감사해 이런 식으로 꼬리표를 다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 라이브 부끄러움아 또 찾아왔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아주 우스꽝스럽게 말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산토끼 노래 이런 거 부르면서 라이브 망했다 아주 망했다 뭐 재미없게 말해서 아주 망했다. 되게 비참하고 힘들 때 이런 우스꽝스럽고 휘화하면서 이 생각의 효과라고 하는 거를 아주 단순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언어의 효과를 비틀어서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어떤 느낌적인 거리감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런 인지적 탈융합이라고 하는 작업들이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디스턴싱에서는 활용하고 있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수용 전념 치료에서 이걸 많이 하는데 수용 전념 치료가 그 철학의 깊이에 비해서는 방법론이 지나치게 극적이라서 인지행동 치료만큼 성공하고 있진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언어의 상징성을 해체하는 작업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이상한 노래를 불러가지고 지금 귀가 빨개져서 부끄러운데 그럼에도 그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심리
객관적 경험으로만 바라보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종합해보면 결론은 생각은 아주 상징적인 효과를 지닌다는 거예요. 하지만 노력하면 해체할 수 있는 임의적인 상징성인 거죠. 자, 종합해보면 첫 번째, 생각하는 나는 착각이다. 즉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뿐이다. 근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건 아주 자동적이고 임의적이고 무작위적으로 떠오른다. 근데 또 그렇게 떠오르는 생각은 아주 상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자, 이 세 개를 종합하면 답이 없죠. 아주 답이 없어요. 피할 수 없는 핵폭탄 같아요. 생각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심지어 그 생각은 아주 자동적으로 떠오르는데 심지어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실체가 있지 않아도 아주 상징적인 효과를 만들어서 우울과 불안을 만들 수 있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뇌에는 이런 암세포 같은 레몬맛 팝콘들이 덕지덕지 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그 레몬맛 팝콘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거는 우리와 그 생각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정제해서 말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른 것을 모두 나 그 자체라고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인지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융합, 퓨전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융합되거나 동일시하는 생각의 내용은 아주 다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든 주제는 엄청 다양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뭐 상실을 하기도 하고 뭐 이별 때문에 아픔을 겪기도 하고 해고를 당해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실직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부족한 자기 모습 때문에 자기 배에 빠져서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그 주제나 내용은 엄청 다양하겠죠.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방식은 다 동일해요. 어떻게 동일하냐면 모두 다 생각과의 거리가 가깝고 생각에 융합되어 있고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 소설 안나 카레니나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런 문장으로 소설이 시작하거든요.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렇게 시작해요. 비슷하게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다 다른 이유로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결국 다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행복해졌어요. 생각과의 거리를 멀리하고 융합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생각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거리를 두고 디스턴싱하고 탈융합하고 탈동일시하는 것, 이것이 레몬 맛 팝콘이라고 하는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향성입니다.